좋아요, 구독. 오늘 미장원, 미국 시장부터 암호화폐까지 다 풀어드릴 거니까요. 저희하고 함께 하시죠.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PB 전문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다 김PB입니다. 자, 미국 시장 좀 얌전하게 끝났네요.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미국 증시는 전반적인 보합세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지난주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은행주와 기술주 중심으로 큰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형국으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글은 2%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검색 엔진에 AI를 도입해서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요새는 AI 관련 사업을 진출할 것이라는 이런 소식만 들려도 주가가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약간 닷컴 버블 때가 연상되기는 하는데 요 AI가 관련된 이슈가 붙은 회사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매하실 때 수익을 극대화하시기가 유용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AI 이슈가 붙은 회사들이 이제 어떤 곳이 있는지, 그리고 AI 이슈들이 새로 붙은 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AMD의 주가도 5.79% 정도 급등을 하면서 눈에 띄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AMD가 3일간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칩 개발에 AMD가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AMD의 경쟁업체인 에이트나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파트너십을 안 맺을 거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AMD가 추가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긍정적인 소식도 좋지만 투자하는 분들이 좀 조심해서 투자에 임해야 할 이런 경고 신호들을 오늘도 좀 열심히 모아서 정리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실업률이 최저치를 달성을 했죠. 미국 기준으로 50여 년 만에 최저치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실업률이 높을수록 향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을 볼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경제가 어느 정도 고점에 달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경제가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하강해서 주가도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현재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얼마 안 가서 실업률이 높아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데, 한번 데이터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 이후에 영구 실업자가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구 실업자는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비자발적으로 고용이 종료됐고, 그다음에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실업자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지금 실업률은 바닥이지만 영구 실업자 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업률을 선행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은 현재 50여 년 만에 최저치지만 영구 실업 지표는 상승을 계속하면서 이제 실업률이 머지않아서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즉 실업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이제 암시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실업률이 증가할지는 알 수 없지만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영구 실업이 증가한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뿐 강한 경기 침체, 그리고 경제 위기, 그리고 실업률의 증가가 반드시 항상 뒤따르곤 했습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보통 이 정도 수준 정도 영구 실업자가 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영구 실업자의 관점으로만 봤을 때 빠르면 2분기 내에, 늦어도 1년 내에는 본격적인 경제 침체, 경제 위기, 자산시장 폭락 이런 것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재 경기를 선행해서 전망을 알려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 선행 지수, LEI라는 건데, 지금 경기 선행 지수는 크게 폭락을 해서 이미 경제가 크게 침체에 빠지거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 가격들이 좀 크게 폭락할 거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이나 여전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하락이 좀 잠잠해지는 듯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바로 이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분명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검은 선이 경기 선행 지수거든요. 하지만 여기 빨간 선은 실질 GDP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실질 GDP는 아직까지 0포인트 밑으로 이제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석해보면 이런 거죠. 이제 경기 선행 지수는 폭락을 했지만, 이제 실질 경제는 아직까지는 버텨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경기 선행 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고 실업률을 선행하는 지표들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침체와 경제 위기는 필연적일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기업들의 이익과 매출 전망치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전문가들의 기업 이익이 갈수록 악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버텨주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파란 선이 이제 forward earnings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장기적인 이제 기업 이익들의 전망치,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출 전망치입니다. 빨간색은. 근데 지금 매출은 성장이 둔화할 뿐이지 여전히 성장할 거라고 보는 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투자자들이 많이 속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물가는 꽤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것 덕분에 마치 매출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전에 100만 원, 그리고 지금의 100만 원은 그 가치가 전혀 다르거든요. 물가가 지난 3년 동안에도 크게 올랐고 지금도 물가가 여전히 열심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도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실제 물가를 감안한 매출을 곰곰이 따져보면 매출이 더 빠른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에도 단기적으로 추세를 쫓아서 매매하는 것이면 몰라도 중장기 관점으로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을 크게 늘리고 관망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융기관들의 부도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 기업들 실적까지 명확하게 악화될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자, 지금 상당히 그 비관적인 이 전망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클 윌슨이라고 하는 전략가도 시장이 좀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 PB 전문가가 보는 그 시각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전까지 들어본 중에 가장 그 비관적인 그런 견해로 보이거든요. 중장기라는 게 도대체 뭐 6개월입니까? 12개월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면 보통 1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견해는 잘 알겠고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이 뭐 매출 성장이 이렇게 플러스지만은 이거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아까 지적하신 물가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볼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산출량이나 판매량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GDP가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플러스에 있습니까? 이게 미국 실질 GDP라는 게 양을 좀 그 기준에서 얘기하는 지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실질 GDP는 아직까지는 이제 마이너스로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플러스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추세적인 관점에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추세적인 거는 하락을 알겠는데, 이게 과연 마이너스로 많이 들어가면은 미국 경제가 이게 지켜내지를 못할 텐데, 이걸 미국 정부가 가만히 두고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매번 경기 침체 때마다 항상 정부가 개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기가 하강으로 이제 국면으로 전환된 것들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경제 전문가나 경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경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이제 경제가 침체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이제 실질 GDP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금리를 낮추면서 대응을 합니다. 왜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들이 데이터상에서 뻔히 보이니까 경기 하강에 맞춰서 금리를 낮추면서 좀 이제 긴축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서 경기가 하강하는데도 금리를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런 경제 침체 사례들과는 달리 조금 더 압박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풀린 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중장기적 관점에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중장기 관점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투기 심리도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견해를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지방은행 이슈가 사실 뭐 끝난 거냐 아니냐 이거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지방은행 이슈는 뭐 이런 겁니다. 뭐 좋게 보고 안 좋게 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놓여져 있는 사실만 놓고 이제 따져봤을 때 요번에 또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이제 표하시는데 결국 이 지방은행 주식들이나 아니면 대형은행 주식들이나 지금 막 뭐 크레딧 스위스부터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다양한 은행들이 문제가 됐던 이유가 결국은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0.25%에서 5% 넘는 이 금리까지 1년 반 정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움직였는데 과거에 금리를 10% 올리는 것보다 지금 5% 올리는 게 훨씬 압박감이 큽니다. 경제에는. 왜냐면은 한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왔었잖아요. 이런 이제 기조가 깨지고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 경제에는 미치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걸 이제 데이터적으로 환산한 자료들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또 준비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 갑자기 금융 환경에 가해진 압박이 워낙 크다 보니 은행주들이 예금은 계속해서 뱅크런 때문에 예금은 계속해서 빠지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나 이런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향후 계속 안 좋아지니까 대출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하다 보니 대출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 쪽도 이제 좀 이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중고, 삼중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이 지방은행주들이나 아니면 은행주들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유튜브랑 제 개인 채널에서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암호화폐 좀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하루 동안 큰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 넘는 하락을, 이더리움은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는 하루 단위로는 자산 시장과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히 지방은행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지방은행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은행 시스템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좀 다시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좀 은행주들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하고 도지코인이 6%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두 종목 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종목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만큼 좀 위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솔라나 또한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에서 큰 낙폭이 나왔습니다. 최근 페페코인을 비롯해서 밈코인들의 엄청난 자금이 쏠리고 있거든요. 이 자료는 밈코인의 거래 대금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밈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도지코인이나 뭐 시바이누, 내지는 이제 직전에 소개해드렸었던 페페코인 같은 그런 코인들을 밈코인이라고 하는데 유행 따라서 움직이는 코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장으로 치면 배드베스앤비욘드나 뭐 기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밈코인이 이 자료에 보시면은 밈코인의 거래 대금이 폭등했던 때가 딱 3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5월 강세장 고점 그리고 11월경의 강세장 고점 그리고 현재거든요. 즉 암호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고점을 찍고 크게 폭락하기 직전에 밈코인 쪽의 거래 대금이 급격히 몰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투기 심리가 과하다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과열된 투기 심리에는 단기적인 상승폭이 꽤 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는 좀 타이밍만 잘 맞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데이터 외에도 여러 데이터들을 검토해 봤을 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매하기 좋은 시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많이 과열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망, 그다음에 단기적인 이제 방향성에서는 뭐 매매하셔도 괜찮은 뭐 이런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밈코인의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몰렸다는 건 밈코인에 개인들의 투자금이 몰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한 페페코인이나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현재 페페코인 같은 경우는 또 어제 이제 강조해드렸던 주요 지지선을 강하게 뚫고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언급해드렸던 대로 매매하시는 것은 조금 이제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또한 페페코인이 급락했다는 거는 결국 투기 심리가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심리로 오른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로 인해서 좀 이제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인 시장이 심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시세가 급격하게 빠질 수 있어서 당분간은 밈코인들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